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LG전자 인도법인 13억 달러 IPO로 글로벌 자금 유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LG전자 인도법인이 13억 달러 규모의 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또 노르웨이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 다양한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에 이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당 공모가가 지금 최고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1,140루피로 확정이 됐고 약 3억 9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번 상장이 변동성 가운데 인도 IPO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가 될지 혹은 또 부진한 사례로 평가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소식 어떤 이유로 들고 오셨을까요? 예, 그 인도라는 시장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구 최대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있지만 중국보다 더 많이 인구가 성장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은 중국이 아닌 인도다.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기업이 뻗어나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인도는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표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 정부가 해당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급등락이 반복하고 내부의 부패가 심합니다. 이런 점이 약점이고 뭐 인도도 뭐 후진국이니까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수상을 뽑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영어가 사용 가능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나 그 외국에서 진출하기에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껌 하나만 팔아도 옛날에 13억 인구일 때 13억 통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단점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 돈을 번 기업은 많지 않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그런 장점 때문에 인도에 가서 진출을 하면은 돈을 벌어올 수 있고 앞으로도 인도의 전체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인도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에 LG전자가 인도에 있는 법인을 LG전자가 인도 법인을 지분을 100% 갖고 있었는데 인도 법인을 갖다가 떼내서 별도로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15%를 매각을 해서 매각해서 이제 구주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사인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활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예. 지금 뭐 14억 명이 살고 있는 대국이고 또 경제 성장률도 되게 높습니다. 알짜 시장이라서 투자를 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상장을 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차라리 현지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도의 그 LG전자 법인이 정확하게 ROE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인도 법인의 1분기 어떤 실적을 보면은 매출 대비 매출이 1조 2천억쯤 되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순이익이 또 비슷하게 한 10% 정도 1,200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가전이라는 것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라는 거는 그렇게 ROE가 높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진입 장벽을 갖다가 만들기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그러니까 인도 국민 입장에서 LG전자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인도 LG전자가 거기서 순이익이 그 10%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더 주목할 만한 무엇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20% 정도, 순이익은 한 33%라는 높은 성장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ROE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봤을 때 ROE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굳이 LG전자가 그 고성장이 갖다가 담보되고 있고 이미 거기에 안착되어 있는 인도 법인을 굳이 15% 지분을 갖다가 빼서 한국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네, 지금 매출과 순이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각각 19%, 33%로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렇게 지분을 빼서 하냐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론으로는 인도에서 가져온 그 자금을 갖고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자금으로 쓰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LG전자 본사가 그 돈을 들여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발표하기로는 주주에게 이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기존 주주들에게 현명하냐라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면 주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LG전자가 ROE가 높다면 ROE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LG전자 주식을 샀을 때 내가 LG전자 주식을 샀다는 것은 내 돈을 LG전자 넣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LG전자는 내가 넣은 돈을 갖고 사실 더 많은 어떤 이렇게 그 효과가 있을지라고 판명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주가는 지난 1년 수익률, 그러니까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년 수익률을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1년 수익률뿐만 아니라 5년 수익률을 봐도 계속 주가가 내리막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의 주력이 가전, 백석가전이고 냉장기, 세탁기를 갖고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 매출 성장이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이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했으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LG전자의 인도법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LG전자의 주가를 떠받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의 지분을 희석을 해서 과연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현명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에 있는 회사를 하나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꽤 짭짤하게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이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국내에 있는 LG전자 산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죠. 내가 사실 3년 동안 LG전자 그 인도에 한 짭짤한 회사를 갖다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꽤 좋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는 LG전자 사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주위에서 별로 현명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 것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전자 경영진이 굳이 높은 성장률이 담보된 LG전자의 지분을 15% 팔아서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내 상장을 굳이 상장을 하지 말고 인도 법인의 수혜를 그대로 이제 국내 본사가 좀 누리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 해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굴리지 않게 되면 이 LG전자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리막길을 그달맞게 떠받치는 것이 인도 법인이었다. 네. 인도 법인의 그 높은 수익성이 LG전자에 녹아 있고 LG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LG전자가 그만큼 15%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결국 LG전자의 주가는 이 서울로 가져온 돈을 갖다가 신속하게 투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그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결국 제가 오늘 가져온 블룸버그 보도를 봤을 때 아부다비, 싱가포르,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이 LG전자 인도법인 IPO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어떤 알짜배기 주식이 나왔다니 난 적극적으로 사야겠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 LG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그런 어떤 보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쪽은 웃지만 또 한쪽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LG전자 인도법인 오는 14일에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자본시장의 투자 여력을 또 재확인시켰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분석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